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1월 2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안 보고는 못 참지. 이 자료는 보셔야 됩니다. 제 다른 영상은 안 보셔도 이 영상은 보셔야 됩니다. 하락 고해 성사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7억짜리 5억에 팔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잘 팔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 한 가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전세 물량 제가 매번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이 초록색 선이 사실은 요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2,000건씩 더 높이 있는데 올해 자료를 조금 보정했는데 웬걸 보정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 지금 18,000건 정도의 전세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 보정 전 전세가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건이 감소할 거라고 내다보고 이 마이너스 200이라는 수치 그 작년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작년 자료를 만들 때는 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요거 파란색이 실제 전세 물량이었고 빨간색이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2022년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제가 요렇게 조금 보정을 해서 나타냈었거든요. 야, 근데 보정할 필요가 없겠더라. 원래 내용대로 그대로 갔다. 원래 내용대로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수정된 자료는 2,000건씩 상승하면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 제가 요 자료로 지금 보정 전에 자료로 나타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제가 요거 일일이 찍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수치가 요 데이터를 나타내는 점의 위치가 중첩이 되어 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방송 계속 시청하신 분은 전세 시뮬레이션 나타내는 수치가 이 초록색 선이 사실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것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야, 내년 물량 이 정도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보정돼야 됩니다. 지금 요것도 보정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파란색 선 다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2,000건씩 올라간다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당장 내년 4월이 되면 부산에는 전세 물량만 2만 건이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뭔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어떤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분위기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근 3년치, 4년치 그 이후까지도 제가 시뮬레이션은 계속 해놨는데요. 당장 내년의 수치만 봐도 이거 충격적이다. 이미 우리는 18,000이라는 너무 높은 숫자를 봐버려서 지금 충격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올해 초까지 9,000건이었거든요. 9,000건.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이고야, 자꾸 돌아가네요. 그러면 2021년에는 전세 물량이 6,000건 수준이었어요. 6,000건. 그게 지금 18,000건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량 많다. 요거 한 번씩 제가 대구 사례를 좀 드는 경우인데요. 좀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무엇이냐? 이거 한참 때는 분양가는 3억이 좀 안 됐어요. 2억 한 7천, 8천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억 단위로 올랐다가 4억 가야죠, 5억 가야죠, 6억 가야죠.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점이 거의 6억 7천, 6억 8천 가까운 이런 고점을 형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가파르게 올랐던 아이들은 또 가파르게 빠진 현상들. 근데 얘는 좀 너무 심하게 빠진다는 느낌 들거든요. 이게 올해 22년 1월 달에 21년 12월이었던가요? 누가 급하게 처분한다고 나오면서 5억 혹은 4억 9천 정도의 거래 매물이 나왔어요. 사람들 줄을 쳐서 살려고 했거든요. 4억 9천 작년 말 올해 초 요맘때요. 제가 지금 빨갛게 지금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격대 서로 줄을 쳐서 살려고 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그 이후로 가격이 1년 동안 계속 빠집니다. 조금 또 특수한 현상이 또 한 가지 나타났는데요. 그전에는 이 매물대, 이 초록색의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가 최근 실거래가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매물대 지금 3억 7,800이거든요. 실거래가 3억 7,800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네이버 매물 효과가 나왔다. 부산에는 아직까지 이 현상은 없을 거예요. 대구에서 모든 일들이 이 아파트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뭐든지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먼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거 언제적 가격입니까?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언제적 가격인가요? 네, 2017년. 며칠 전에 20년 가격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덧붙여서 그거 아니다. 그 이전의 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3억 7천, 8천에 거래가 된다면, 이거 언젠가요? 2017년의 가격이에요. 2017년. 그럼 2017년, 16년? 그만때 가격이면 2017년의 가격입니다. 5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매물이 얘 하나뿐이면은, 쟤만 급한갑다 싶은데, 그 밑에 한 개 더 있어요.
별반 가격 차이는 별로 없죠. 근데 이 두 개만 딱 놓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 층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오히려 18층이 더 매력적이네. 좀 이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흐름 속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 아무나 짚어주는 현상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왜 그렇게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고해성사 해볼까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4.9억에 매입을 하고 6.9억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가 지금 매입한 가격보다 더 낮아져 있더라. 매도 호가 또한 더 낮아져 있더라. 살 때는 정말 잘 샀다고 좋아했는데 여기 아마 2020년경에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비단 이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2019년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물렸음. 지금 대구 분위기는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부산은 여기까지 실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산 사람은 모두 물렸다고 느낄 정도로 대구의 하락은 가팔랐다. 그리고 하락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뒤따라오는 동네들 똑같은 흐름 따라갑니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 이 정도 한 10% 정도 손해본 거면 양호하다. 몇 억씩 물린 사람이 수두룩하다. 당장 부산의 분양권 시장만 봐도 고점과 지금 저점이 기본 1.5억에서 2억 정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7.5억에 샀는데 6억에 실거래가 떴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가장 최고가에 매수한 사례. 어제 뭐 해운대 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막 12억짜리가 막 8억으로 바뀌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또 다른 댓글 조금만 더 살펴보면 8억에 매입을 했고 최고가는 12억까지 갔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7억 후반으로 떨어졌대요. 매물대는 8억에 2개 있고 안 팔아서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은 쓰릴 거예요. 2020년 5.8억에 매입했던 것이 8.6억을 찍었다. 이거 안전자리에서 3억을 벌었잖아요. 안전자리 3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1억입니다. 1억. 손해보고 팔 때는 그냥 고스란히 그 손실로 고스란히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팔 때는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해 봐야 됩니다. 또 일부 아파트는 로또, 대구에서 로또라고 불리던 거 5억 후반에 분양받아서 14억까지 갔다가 지금 8억으로 제가 2단 점프라고 말씀드리는 현상 점프 2단 점프했던 거 한 단계 복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단계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 부산에서도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5채 투자해서 10억 이상 상승했다가 도루묵이 되는 경우 제 댓글에도 비아냥 그리면서 이런 글이 종종 달렸어요. 나 5채 집 가지고 있는데 나 끝까지 가지고 달릴 거야. 팔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그거는 5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수익 실현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왜 세금 다 내고 팔면 이거 세금 많을 수밖에 없네요. 세금 때문에 이거 처분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웬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현상들 좀 있었습니다. 기본 1억씩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 정도의 고통은 아마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한 채, 대구 2채, 물거품 도합 13억이 올랐다가 본전이 되었다. 지금 2채, 3채 가지신 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팔기도 애매하고 높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 지금 가격을 받아들이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급한 사람만 판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 가격이 된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세 내용을 앞에 살펴봤고요. 부산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매물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생략하고요. 월세 물량 계속해서 최고치입니다. 이 기세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결과 보셨겠지만 이게 이어집니다. 세대수가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요인이 생기느냐? 힘들죠. 힘듭니다. 인구 유출 심하죠.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래량 72건. 거래량 72건? 이거 오늘 좀 잘못됐는 것 같네요. 네, 거래량 다시 숫자를 저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잘못됐네요. 49건, 네, 49건 신고되고요. 1200건대, 규제 해제 전보다 20% 정도,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나타났던 현상, 부산에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적용되죠. 매매한 장전 이번에는 아주 고층이네요. 34층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요. 사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요 일전에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점 대비 30%. 이거 보세요. 층수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저층이 떨어지니까 야 그건 층수가 낮아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은 고층이 떨어져요.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층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큰 폭의 변함 없는 것도 있고, 더샵 파크시티 25% 정도. 어제는 30%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가 줄을 이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5%, 20에서 25% 정도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주로 오늘 많이 나타나네요. 아야, 그러니까 또 뒤로 가니까 또 30% 정도 하락하는 것도 나타나고,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서서히 바뀌면서 지금은 20% 하락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30%의 줄을 서시오. 일렬횡대로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삐죽삐죽 진짜 고점 대비 40% 이상씩 떨어지는 거래들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합니다. 누군가는 득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중에 상당수는 그 이전에는 하락 초창기에는 40% 정도 하락거리면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직거래였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4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뒷조사를 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중개거래네. 그래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전세 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서 영상을 여기서 끊어야 되나 살짝 고민도 듭니다. 자, 20% 정도 아파트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옆에 아파트 이름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일단 숫자만 빠르게 쫓아가 보겠습니다. 25%, 20%. 네, 뭐 별반 아파트 이름 굳이 확인 안 하셔도 이것이 시장 분위기구나.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할인율이 적게 적용돼서 고점에 잘 파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럼 요건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직거래일 확률이 좀 나중에 보면 높아져요. 아까 보셨던 3.8억에 거래되는 건수, 매물도 3.8억이 있잖아요. 근데 근래에 4.9억, 4.8억 이렇게 신고되는 건수가 2건이 있었어요. 그 뒷조사를 딱 해보니까 바로 직거래임이 판명났어요. 시장에 뻔히 눈에 보이는 이렇게 싼 매물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직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하락 초기에는 직거래가 마치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또 하락이 어느 정도 심화되는 단계에서는 직거래가 가격을 방어하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근데 오늘 보시면은 신고된 거 보시면 4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 생각보다 많이 매매되는 현상 보여주네요. 30% 정도, 20, 30, 에일리넷들 30,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30% 정도, 나머지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 근데 야, 기본 1억 5천, 2억, 1억 5천, 1억 5천에서 2억 기본으로 빠지더라. 30%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산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사지. 섣불리 손이 나갈 필요가 없겠더라. 정말 이 한두 달 차이로도 5천만 원, 1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성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 이 상승장에서는 빨리 안 타고 뒤늦게 타는 사람들, 막타 타는 사람들이 수익이 덜 했잖아요. 먼저 타는 사람이 승자였다. 근데 이 하락장에서는 먼저 타는 사람이 이 패자가 되더라. 여기서 타서 여기에 팔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찾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나는 조금 고점에 안 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샀는데 웬걸. 제가 코인의 사례를 한 번씩 예를 드는데요. 요 흰색이 없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줬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산 사람이나 여기서 산 사람이나 루나 사태가 그랬고 최고의 FTX인가요? 네, 그 사태를 그 차트들을 한 번씩 보시면 여기서 산 사람이나 여기서 산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비슷한 이 땅에 놓이게 될 수가 있겠더라. 10월달 이 규제 해제되면 요 현상들 나타나면서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점핑하는 그런 효과 지금 아니잖아요. 이 새롭게 형성되는 가격들이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거래다. 지금 1200건대의 월간 거래량 흐름 보여주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의미 없는 정도,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10% 정도, 분양권 거래는 제법 많았습니다. 직거래 비율은 12%. 최근 들어서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1.7억, 5억짜리가 1.7억 빠지니까 그 가격 더 높은 아파트들은 기본 2장씩 빠지는 현상. 이거 나중에 입주 못하면 정말 시급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이 나라에서 구제 안 해줍니다. 기업들 난리 났잖아요. 이 자금 못 구해서 이 PF 못 땡겨서 난리 나니까 막 땡겨줘요. 근데 개인의 이 빈궁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해준다. 해결 못 해줄 거예요. 전세 거래량 6월달, 10월달 비슷한 지금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2,900건대에 육박하는 거래량. 지금 이 수준으로 간다면 요 정도 나와줘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살펴보니까 이 뒤늦게 거래 신고되는 것들이 많더라. 무려 25% 정도가 뒤늦게 거래가 신고되는데, 근데 이 신고되는 비율이 점점 안 높아요. 보면은 한 15%, 10% 뒤늦게 신고하는 사람들, 이 전월세 신고제만 제대로
됐으면 되는데 이걸 또 이번 정부에서 유예를 하는 바람에 우리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거래가 진짜 많은지 단순히 지금 수치만 놓고 보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가을장에서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하지만 뒤늦게 신고되는 아이들이 합류하면은 이 거래량이 다시 치솟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 가격 여전히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대충 봐도 한 70%에서 고점 대비 80% 이런 거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지금 임대인 70% 80% 지금 높은 전세가 받아놓은 사람들은 또 2년 후가 부담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막 이런 느낌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 계속 드실 거예요. 대형 롯데캐슬이라든지 레전드 자꾸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느낌? 간혹가다 60% 선 정도 거래 아니면은 전 아직까지 계속 비싸다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이것도 무작정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 어느 정도 선을 한 1.5대 1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더라. 근데 이번에 이게 조금 이색적입니다. 이게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대구는 10%를 3달째 딱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은 더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거의 넉 달째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대구나 소득 수준이 고만고만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도 11월 들어서 확 꺾이죠. 뭔가 11월 들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느낌 듭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체감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조금 뒤늦게 임대시타 시장이 조금 뒤늦게 반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펜테리움 때문에 특히 월세 거래가 조금 더 많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말이 월세지. 보증금 1억 9천에 월세 10만원 정도면은 거의 뭐 전세나 다름없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평균 월세 가격 전체 임대 거래량, 얘가 지금 11월의 거래량이 6월달 수준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이다. 하지만 전세 매물을 다 소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